삼촌 엄마 아야 해. 내 쭈쭈 삼촌이 먹어. 두 살배기 손주가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류대학 출신의 미모까지 갖춘 며느리. 이웃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다며 침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며느리. 완벽했던 맏며느리의 얼굴 뒤에는 상상도 못할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재현한 충격적인 장면, 캠코더에 담긴 결정적 증거,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냉혹한 심판.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삼촌 엄마 아야 해. 내 쭈쭈 삼촌이 먹어. 두 살배기 손주가 크레파스를 쥔 채 해맑게 웃으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시어머니의 삶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며느리는 명문 미술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었고 단아한 미모에 품위까지 갖춘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죠.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을 만나면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인류대학 나온 데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까지 착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제사상을 흠잡을 데 없이 준비했습니다. 나물 하나, 전 한 접시도 빠짐없이 정갈하게 올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길에 감탄했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했어요. 나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겸손함에 더욱 흡족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맏며느리답게 완벽하게 처리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덕분에 평생 쌓은 덕이 이런 복으로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두 살배기 손주는 시어머니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손주는 크레파스를 쥐면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도 또렷하게 그렸고 색깔 조합도 남달랐죠. 며느리는 손주를 안으며 자주 말했습니다. 역시 미술가 집안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우리 아기 천재 같아요. 며느리는 손주를 영재 교육기관에 보내는데 열성적이었습니다. 매일 손주를 데리고 미술학원에 갔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아이 교육에 신경 쓰는데 우리 손주 장래가 밝겠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도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행복의 근원이었죠. 여느 토요일처럼 며느리가 미술 수업을 나간 사이 손주를 돌보던 시어머니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손주를 발견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막대기 두 개가 X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대기 위쪽에는 동그라미 두 개가 그려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검은색으로 덧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낙서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우리 손주야,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손주는 그림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삼촌 엄마 아야 해.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삼촌? 무슨 삼촌?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주는 멈추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쭈쭈 삼촌 먹어. 엄마 울어. 시어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그 말이 주는 섬뜩함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기조차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장난감을 주며 그림 이야기를 잊게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블록을 쌓다가도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엄마 아야 해. 잠시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인사는 하느둥 마는둥 하고 시어머니는 몰래 그림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며느리의 완벽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가는 미술 수업, 수요일마다 생기는 아들의 출장, 그리고 손주가 그린 그 그림. 시어머니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손주의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가장 믿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동네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친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주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 같구나. 친구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한테 말하면 안 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면 어떻게 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다 무너져.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발악하면 내 아들이 너를 원망할 수도 있어.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은 가족 모두를 파괴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며칠 후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은 아이들 그림으로 꾸며져 있었고 전문가는 부드러운 미소로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그림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손주가 한 말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본 것은 매우 강한 시각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전문가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그런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기억이 깊이 각인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이에게 엄마는 이 세상의 전부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유일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아파하고 먹을 것도 빼앗기는 모습을 본 아이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아파하는 소리와 장면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했던 모습 뒤에 감춰진 이중성이 명확해졌죠. 시어머니는 상담실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늘어선 가게들 사이로 시어머니는 걸어 들어갔고 한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에 몰래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 있어요? 가게 주인은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가게 주인은 시어머니에게 바늘처럼 얇은 초소형 무선 캠코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해요. 소리도 녹음되고요. 시어머니는 캠코더를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길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죠. 이거 여러 개 주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캠코더 5개를 포장하며 설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내밀며 결제했고 가방 속에 캠코더를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캠코더 박스를 열었습니다. 작은 캠코더들이 검은 스펀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캠코더 하나를 집어들고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캠코더와 연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캠코더를 거실 책장 뒤에 숨겨보고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소파와 거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주 토요일, 여느 토요일처럼 며느리가 미술 수업에 나간 사이 캠코더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도 토요일까지 근무라 둘이 없는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캠코더를 다시 박스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지켜야 해.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미술 수업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손주만 남아 있었죠. 손주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캠코더를 가져왔지만 선뜻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의심이 사실이 되면 그 충격은 양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손주에게 과자를 주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손주가 보이지 않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시어머니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주는 침대 위에 바지를 벗고 엎드려 있었고 베개를 양팔로 끌어안은 채 엉덩이를 위아래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또렷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울어. 손주가 외쳤습니다. 엄마 울어.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손주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엄마 울어. 아파. 아파.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어. 삼촌 미워. 시어머니는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손주에게 바지를 입혀주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감춰야 했죠. 우리 손주 착하지. 이제 거실 가서 놀자.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손주를 소파에 앉히고 우유를 데워 주었습니다. 손주는 우유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목격한 것은 명백한 악행이었고 그 악행이 손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했던 미소가 떠올랐고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캠코더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손주를 재운 후 안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 무드등을 살폈고 무드등 뒤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캠코더를 그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캠코더의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하며 시어머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무드등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고 캠코더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액자 뒤편을 살폈습니다. 액자는 소파와 현관이 모두 보이는 위치에 걸려 있었고 뒤쪽에는 넉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캠코더를 액자 뒤에 고정했고 액자를 다시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캠코더 연결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안방 침대와 거실 소파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구도를 최종 점검했죠. 안방 캠코더는 침대 전체를 포착하고 있었고 거실 캠코더는 현관에서 소파까지의 동선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 녹음 기능도 확인했고 테스트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너를 심판할 증거다. 시어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무드등은 평소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 액자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죠. 시어머니는 손주 방에 들러 손주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2번 다시 그런 걸 보지 않게 할게.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속삭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휴대폰으로 캠코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앱을 종료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혹시 저희 집에 올 일 없으시죠? 며느리의 질문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불안함을 감지했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에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오실까봐.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과도한 확인과 아들의 출장 날짜를 머릿속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들은 수요일 저녁 출장을 간다고 했고 며느리는 그 시간에 외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죠. 수요일에는 볼 일이 있어서 너희 집에 갈 일 없다. 시어머니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전화 끊을게요.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수요일 저녁을 지목하고 있었고 아들의 출장과 며느리의 외출이 겹치는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손주는 안방 옆방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를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그 자리에서 빼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가 없으면 며느리는 다른 장소에서 만날 것이고 그러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손주가 받을 상처와 증거 확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냉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주가 안방 옆방에 있어야 이 모든 악행이 손주에게 가해진 학대 현장의 증거로서 완성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고 손주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깊이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후 5시에 출장을 떠났고 며느리는 6시에 손주를 재운 뒤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후 7시부터 휴대폰 화면을 켜고 캠코더를 지켜보고 있었죠. 거실 캠코더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눈꺼풀에 진한 아이섀도를 칠했습니다. 며느리는 옷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가슴선이 깊게 파인 그 옷은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7시 반 며느리는 손주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손주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7시 5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를 보자마자 웃으며 남자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남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현관에서부터 입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떴고 화면을 계속 지켜봤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현관에서 키스를 나눴고 며느리는 남자의 손을 잡아 끌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으며 와인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애 안 깨? 남자가 손주 방 쪽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와인 잔 2개를 가져왔고 남자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에게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집에서 하자고 그래? 애도 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웃었습니다. 스릴 있잖아. 남자가 며느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애가 뭘 알아? 한참 자고 있는데. 남자는 며느리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고 며느리는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소파에서 한참 동안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남자는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며 장난을 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남자가 며느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의 목에 팔을 감으며 웃었고 남자는 며느리를 안은 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안방 캠코더로 전환했습니다. 안방 침대가 화면에 나타났고 남자가 며느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손주는 안방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남자와 며느리는 침대 위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화면 한쪽에서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안방 문 옆 손주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확대했고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손주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안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의 눈이 문틈 사이로 보였고 손주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서는 남자와 며느리의 정사가 시작되었고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주는 문틈에서 떠나지 않았고 침대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당장 며느리 집으로 달려가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야 했습니다. 손주가 겪는 이 고통이 며느리를 심판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문틈에 서서 안방을 바라보고 있었고 침대 위에서는 정사가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커졌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침대가 흔들렸고 무드등이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그때 무드등이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카메라는 바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흐릿한 바닥만 비추고 있었지만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와 남자의 소리가 증폭되었고 침대 매트리스가 들썩이는 소리까지 들렸죠. 화면 상단 모서리로 침대 아래 부분이 간헐적으로 보였고 매트리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캠코더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손주 방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손주의 고통, 그리고 이 끔찍한 현장의 모든 증거가 휴대폰 속에 담기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안방에서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녹화를 멈췄고 영상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격으로 캠코더 작동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공원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며느리 집이었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문틈에서 지켜본 그 장면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거실 불을 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 파일을 확인했고 파일은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부터 안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도 또렷했고 대화 내용도 모두 들렸죠. 시어머니는 영상을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며느리에게만 보여주고 조용히 처리할 것인가?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면 아들은 무너질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손주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 모습이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은 며느리를 심판할 무기가 될 것이고 아들과 손주를 지킬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를 꺼내 휴대폰과 연결했고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 시어머니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면만 남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았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며느리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가?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가?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했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면 아들은 무너질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손주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무너진다면 손주는 부모의 파국을 목격하며 더 큰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고 그 가면 뒤에는 추악한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시어머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진실을 감추고 며느리에게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들과 손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복지관 옆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문자를 보낸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면만 남았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며느리의 문자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답장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손주가 그린 그림과 심리 상담 기록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 넣었고 봉투를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며느리의 문자는 점점 다급해졌지만 시어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검은색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반 시어머니는 복지관 옆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고 손에는 봉투를 쥐고 있었죠. 3시 정각 며느리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벤치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봉투를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열어봐라.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종이와 USB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심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고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밤 네가 한 짓이 다 들어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USB를 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침대에서 무드등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선명하다.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 안에 물건들을 다시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 거짓말에 내 손주가 피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반복했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고 며느리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다 알아. 며느리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혼자 어떡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했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가장 믿었던 그 남자조차 너를 버렸다. 이제 너는 혼자 남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받아라.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손주를... 며느리가 항변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네가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이 영상은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박살낼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미술학과 동기들, 복지관 사람들, 그리고 내 부모님까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며느리는 서류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마는 제가 가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낸 가해자다. 영원히 자격이 없다. 며느리는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울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서명하면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학을 준비한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짐을 싸집을 나가라. 그러면 이 영상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고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고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싸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공원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서 며느리와 헤어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양육권 포기, 친권 포기, 재산 분할 최소화. 모든 조건이 며느리의 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갑자기 유학 준비를 하겠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학?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더 하고 싶대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심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어쩌려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혼자 가겠대요. 아이는 저랑 어머니가 키우면 된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말릴 수 없지 않겠니? 꿈을 위해 가는 건데.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아이까지 두고 간다는 게. 아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예술가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열정이 있는 거겠지. 아이 문제는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집 앞에는 큰 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이사업체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 서서 짐을 확인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지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주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있었고 며느리는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손주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내일 떠난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겠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유학 가서 몇 년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보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했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받아들여라. 손주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괜찮다. 네가 잘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며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고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 손주를 지키는 일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안에는 며느리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금고를 꺼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USB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잠근 시어머니는 열쇠를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USB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 필요는 없었고 손주가 엄마의 추악한 모습을 기억할 필요도 없었죠. 화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손주는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밀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손주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공부하러 멀리 갔어. 한참 후에나 올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네를 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읽었고 며느리가 서명한 그 서류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양육권도 포기했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손주를 포기했어요. 재산 분할도 거의 안 받겠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내가 그만큼 꿈이 컸던 거겠지. 시어머니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아내가 떠난 걸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른 법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고 손주 양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도왔고 손주를 아동심리 상담에 데려갔습니다. 상담사는 손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손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아들에게 문자가 보내왔습니다. 아기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아들은 문자를 보며 망설였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손주 사진 보고 싶대요. 아들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내지 마라. 내 아내는 손주를 포기했다. 이제 손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손주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금고를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USB를 파괴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보관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USB는 아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면 이 USB가 아들을 보호할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USB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지만 시어머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지키는 일은 평생 계속될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게. 평생.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밤마다 거실을 서성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재운 뒤 아들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내가 아무리 꿈이 중요해도 아이까지 포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는 예술가다. 네가 이해 못할 욕망이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재산도 거의 안 받고 손주도 포기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내를 의심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도우러 며느리의 집에 갔고 아들과 함께 짐을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이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들이 일기장을 펼치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가 일기장을 들여다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며느리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롭다.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뭔가 알고 있는 걸까? 불안하다. 아들은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내 아내가 떠나기 전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모양이구나.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불안? 왜요?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아들에게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니?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불안으로 나타난 거겠지. 시어머니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머니를 감시한다고 썼을까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손주 교육에 대해 몇 번 조언했었다. 그게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덮었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내와 저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아들이 시어머니 앞에 일기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내 아내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뒤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일기장의 존재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묵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진실을 폭로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고 오후에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손주는 점차 밝아졌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웃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무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며느리가 복지관에서 사용하던 미술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교재 표지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쪽에는 며느리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아들은 교재를 펼쳐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문장 끝이 흐릿했습니다.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아들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버틸 수 없었던 걸까? 무엇을 정리해야 했던 걸까? 아들은 교재를 들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교재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글을 읽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 아내가 유학 결심하면서 쓴 글이겠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틸 수 없다고 썼을까요? 뭘 버티지 못한 걸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재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내는 예술가로서의 꿈과 엄마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다. 그 갈등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선택한 거겠지. 시어머니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다. 내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줘라.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알 수 없는 슬픔과 의문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폭로되면 아들은 배신감으로 무너질 것이고 손주는 부모의 파국을 목격하며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고독한 슬픔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우리를 떠났어? 진짜 이유가 뭐야? 며느리는 몇 시간 후에 답장했습니다. 미안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너와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었어. 아들은 답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라. 다 토해내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진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공허함이 새로운 위기가 되어 시어머니를 계속 위협했죠. 밤늦게 아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들과 손주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에서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USB 안에는 며느리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혀야 했습니다. 아들의 의문도 며느리의 후회도 모두 시간이 해결할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USB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침묵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이혼 사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아내의 이기적인 꿈을 이별의 이유로 받아들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들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내를 붙잡지 못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노력했다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어.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아들이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손주가 너를 필요로 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손주와 공원에 나가 놀았고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이나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아동심리치료에 꾸준히 데려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실을 찾았고 상담사와 손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손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사가 3달째 상담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정말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불안 증상이 심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악몽도 줄어들었고요.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데려와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1달 더 지켜보고 결정하죠. 지금 추세라면 곧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상담실 한쪽에서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손주를 재우러 갔습니다. 손주는 침대에 누워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꿈 안 꿀 거야.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꿈만 꾸렴. 시어머니가 손주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손주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고 곧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더 이상 자다가 소리치지 않았고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다 지나갔구나. 시어머니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 잘 재웠다. 오늘 상담사가 손주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총괄하는 자리였고 아들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잘했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포상도 받았어요. 손주 데리고 여행 좀 다녀올까 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들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동력을 찾은 것이었죠. 그래, 다녀와라. 손주도 좋아할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은 매일 저녁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손주가 바닷가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사진, 아들이 손주를 안고 해변을 걷는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진.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과 손주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그 행복이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로 대신 침묵을 선택한 결정이 아들의 삶에 빛을 되돌려준 것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조개 껍데기를 시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아들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께서 저와 손주를 지켜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잘 견뎌낸 거다. 나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를 안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도구, 책, 옷가지들을 박스에 담았고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두고 간 물건들 정리했다. 주소 알려주면 보내주마. 1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버려주세요. 며느리의 답장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거절을 통해 악행의 흔적이 완전히 청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물건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옷가지, 책, 미술도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의 흔적이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시어머니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금고를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안에는 며느리의 죄가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USB를 파괴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면 이 USB가 아들을 보호할 무기가 될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금고를 잠그고 열쇠를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넉 달 후 손주의 아동심리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담사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를 잘 돌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손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주는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손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냈구나. 손주는 트라우마에서 해소되었고 아들은 상처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가족은 새로운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고 시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침묵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뎌낸 대가는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 옆에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고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박지은이라고 해요.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성을 위아래로 살폈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너라. 앉아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고 아들은 여성과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지은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손주를 좋아하니?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손주도 벌써 여러 번 만났는데 잘 따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석 달 후에 조촐하게 하려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축복했고 여성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재혼한다는 소식이 며느리에게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어머니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에 뜬 며느리의 이름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제발 손주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손주를 포기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돌이킬 수 없어.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혼 사유를 폭로하겠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네가 폭로하는 순간 이 영상은 세상에 공개되고 너는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손주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며느리가 발악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네가 다니던 복지관 사람들 모두에게 그 영상이 전달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명예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손주도 커서 그 영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엄마였는지 손주가 알게 되는 거야.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며느리가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은 무력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의 결혼식이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작은 결혼식이었고 손주는 아빠와 새엄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장 한편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새 신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USB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USB를 작은 상자에 넣었고 상자에 봉투를 하나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방패다. 필요한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금고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이 증거는 아들을 지키는 영원한 방패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아들은 새 신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를 돌봐주었고 손주는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시어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손주는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손주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원 입구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여성이 멀리서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나무 뒤에 숨어 손주를 지켜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계속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손주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서 손주의 웃음소리만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공원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은 쓸쓸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것이 네가 선택한 결과다. 내게는 영원히 손주 재롱이라는 꿀맛이 허락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불렀고 손주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시어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고 며느리가 떠난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간식을 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USB가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손에 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평생 후회할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은 바로 자신이 낳은 손주의 곁을 맴돌며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아들을 살렸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영원히 잃은 그 꿀맛은 평생 그녀의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시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새 신부는 저녁을 준비했고 손주는 할아버지와 놀았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했고 손주는 건강했고 새 신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강했던 거다. 나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냈구나. 충격적인 영상은 USB 속에 영원히 잠들어 아들을 지켜낸 어머니의 가장 고독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손주를 바라보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스스로 파괴한 행복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시어머니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침묵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뎌낸 대가는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평화 속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아들을 살렸고 손주를 지켜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배신의 고통에 무너지지 않도록, 손주가 부모의 파국을 목격하지 않도록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손주의 웃음소리를 멀리서만 듣고 그 곁에 다가갈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며느리가 치러야 할 가장 잔인한 대가였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더 무거운 사랑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무게를 평생 견뎌내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을 폭로하셨을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가족을 지키셨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